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오늘 화요일의 대물이 또 여러분께 대물을 찾아드릴 겁니다. 자, 동부증권 청담금융센터죠. 송정훈 차장, 송원준 대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재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송필호 부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건강 좀 안 좋으셔서 오늘 좀 못 나왔고요. 네. 다음 주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나오십니다. 예. 자, 대신에 오늘 강재현 전문가가 네. 나와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봬요. 네. 진짜 몇 년 전에 저랑 새벽 방송 같이 하셨었죠. 네, 제가 이 토마토 예. 이거 한 3년 전에 입사할 네. 때 그때 새벽 방송에서 같이 하시다가. 아, 그때 입사 처음 네. 하시고 저랑 방송을 같이 하셨고 네. 이후에 새벽을 꽉 잡아주시다가 잠깐 쉬셨거든요. 네. 다시 방송 나오시는 건가요? 네, 야인시대에 다시 출연하면서 이제 예. 서서히 이제 얼굴 좀 더 비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허전했어요. 많이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강재현 전문가님. 이경임 PB랑 또 친분이 있으시다고. 네. 월요일에 월요일 날. 대물. 네, 예. 네. 아는 이제 증권 후배라서 이제 같이 얘기도 자주 하고 좀 예. 종종 만난 사이인데 월요일날 출연한다는 걸 저도 오늘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정석투자 전문가도 한번 출연해 네. 주셨는데 그 질문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주로 주식 얘기를 네. 사적으로 많이 하는 그 친한 분이 계시는지. 네, 아무래도 주로 다 어떤 분이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증권사 후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네. 이 장중에 주로 얘기하고 장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마다 이제 서로 하소연하고 있죠. 네, 그런 걸로 서로도 인맥들이 다 구성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출연하신 또 송트리오의 두 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실적 시즌 이제 진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적이 좋은 섹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네. 화학주나 철강주보다는 화장품주가 좀 최근에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아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전자 쪽으로는 LG전자 계열사들이 좀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송정훈 차장님. 그 외에 이제 기계업종도 지금 괜찮아요? 예, 실적이 이제 기저효과가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기계업종도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도 바닥에서 좀 컨트롤거리는 종목들이 좀 있죠. 기계주도 그렇고요. 건자재 쪽은 어떨까요? 저희 한번 토론했었죠. 건자재 쪽은 네. 일단 지속적으로 실적이 이제 확인된 업종이기는 한데 이번 분기도 큰 착오 없이 기대되는 실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코스피가 1% 상승했는데요. IT와 자동차가 함께 올랐습니다. 기관이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줬습니다. 오늘 업종 테마 함께 보시죠.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에 대표적인 중국 경기주, 화학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화학주는 중국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급 준비율 추가 인하 조치 등 미니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하반기는 화학주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화학주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가도 업황에 상응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유럽 경기 회복 또한 화학주의 반등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유럽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주 가운데 화학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등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들은 정책과 경기 지표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화학주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화학주의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화학주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지, 수혜 가능한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탐나는 대물 화요일 팀 화학주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개편 지난해 11월에 했을 때 세 번째 주제로 다뤘었던 이 팁에서 화학주를 세 번째 주제로 다뤘었는데요. 이후에도 화학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화학주 하면 워낙 사실은 업종이 좀 광범위하거든요. 화장품도 들어가죠. 태양광도 들어가죠. 정유도 있고 순수화학도 있고요. 어제 얘기했던 우리 2차 전지도 화학 쪽에 들어가고요. 우리 생활에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화학이라고 석유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순수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차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송정훈 차장님, 어떤 차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차트가 중국 PMI고요. 네. 중국 PMI 차트인데 일단은 그 중국 PMI 같은 경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일단 1차적으로 현재 화학의 시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사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소비가 이제 늘어나야 되고, 소비가 늘기 위해서는 일단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이 중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유동성들을 풀면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다. 근데 지금 가장 힘든 곳이 이제 중국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가시적으로 화학 시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반등이 중요하겠다.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 PMI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전통적으로 항상 2분기 이후부터 이제 PMI가 이렇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은 보통 선진국들의 가장 쇼핑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쪽에 쉽게 말해서 이제 오더를 많이 주는 거죠. 수입 오더를. 그러면 중국 쪽에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제품에 화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재고들을 이제 확충해 가는 시점이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선진국 쪽에서 오더를 주느냐에 따라서 PMI가 쉽게 말해서 기업의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오더를 보고 이제 얼마만큼 발주를 할 건가. 근데 네. 그게 높아지면 많은 발주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PMI가 일단은 2, 4분기 때부터 반등을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계절성인 건지 항상 전통적으로 2분기 때는 반등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화학 가격 자체가 시황이 추세적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4분기, 앞으로 3분기, 4분기도 지속적으로 PMI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PMI 하면 제조업 PMI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투자, 되는 부분에서 현재 고정 투자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 증가율, 수출 증가율을 이제 차트로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정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 어떤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써야 될 돈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 투자 증가율은 보시는 것처럼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이제 요즘 중국의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이제 소비 국가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수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 원한 만큼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수출 증가율인데요. 이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차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선진국 경기 회복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중국의 수출이, 증가를 해서, 꾸준한 증가를 통해서 화학 시장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국 내수가 늘어나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중국 내수로 인해서 그 화학 시황이 회복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수출 증가함은 그 차트로서 일단은 그 확인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증가율은 일단은 중국 정부 쪽에서 이게 뭐 예상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미니 경기 부양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네. 뭐 추세적으로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뭐 일정 부분 이상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은 최악의 상황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중국 관련해 가지고 그 화학 시황을 예상을 해 본다면 최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 일정 단계까지는 좀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 지표로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중국 화학 제품 그 재고 현황입니다. 네. 사실은 그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 쪽에서 기업들이 그 많은 화학 제품들을 축적을 해놨습니다. 재고로. 그래서 결국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재고가 소진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그 고점에서 많이 이렇게 소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이 재고가 소진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화학 그 시황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될 텐데요. 아직은 그 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뭐 화학주의 업황이 아주 뭐 본격적인 개선을 보일 만한 시그널은 보이지 않더라도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는 얘기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재현 전문가님, 네. 뭐 이번 주에 PMI 5월 PMI HSBC PMI 발표되면서 네. 50.8로 나왔죠. 네. 예, 나오게 되면서 화학주가 딱 그 주가가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얼마나 앞으로 또 추가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는데 네. 핵심 차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중국의 HSBC 구매자 관리 지수가 전일 그 50.8로 발표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나타냈던 부분이 바로 50이라는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50을 넘어갈 때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이제 회복기에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HSBC 구매자 관리 지수는 사실 그동안 중국 증시에서의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부분 중에서 하나였었는데 이 부분이 회복이 되고 확장세로 나타나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게 완화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중국에 대한 뭐 화학 업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라든지 이제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작년 하반기 이제 한 7월달, 6월달쯤에 50을 넘어가면서 유로존이 살아나는구나. 그러면서 유럽의 경기 회복이 중국에도 보탬이 되고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국내 증시도 크게 강하게 움직였던 걸 배경이 됐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50이라는 이 기준선을 올해까지도 이제 올해 그 바로 전달까지도 계속해서 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모멘텀을 받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화학 업종이라는 건데 화학은 말 그대로 이제 소재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가 좋아지고 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계절적 성숙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현재 수출과 내수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이제 화학 쪽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상당히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구조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부분과 그 차트상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HSBC 구매자 관리 지수가 2011년도, 2010년도쯤에 고점을 만들고 그동안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던 것을 이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예. 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중국에서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선은 중국에서 부양책을 쓰는 부분이 내수 소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이제 순수 화학은 아니지만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폴리실콘 가격인데요. 네. 폴리실콘 가격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과잉 투자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그 폴리실콘 가격 자체가 생산 단가 이하로 내려오면서 태양광 업체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태양광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폴리시콘 가격 자체도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폴리시콘 가격이 실제로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실제로 반등하면서 다시금 이 폴리시콘 생산 업체들이 캐파를 다시금 확대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공급 초과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기 때문에 폴리시콘 가격 자체가 현재는 21불선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즉 폴리시콘 가격 자체가 안정성을 띠는 과정에서 하반기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폴리시콘 가격이 하반기부터 업황 자체가 바뀌는 그런 구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 도 이제 폴리시콘 같은 태양광 업체도 상당히 좀 강하게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성수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통적으로 성수기가 들어올 때 이제 해외에 대한 수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추절에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소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화학 제품 중에서 가격의 상승폭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데가 바로 폴리에스테르인데, 즉 화학 섬유라는 겁니다. 근데 화학 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중국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중국 자체적으로도 소비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세안 시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세안 시장이 서서히 소비가 사람들의 이제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개인들의 소비 여력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개인들의 소비가 확대되니까 이제 의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비를 내수뿐만 아니라 그 외적 수출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수출을 중단을 했는데, 수출을 중단한 이유가 지금 현재 자국에서 소비되는 그 수요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 자국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섬유화학 업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의 소비, 내수 소비도 많지만 제품의 수출의 증가라든지 재고가, 아까 이제 재고 자체는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죠. 높은 수준이라고 했지만 재고 감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고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중국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대규모의 내수 부양을 썼었는데, 내수 부양을 할 때도 이 수출 증가폭이라든지 재고 감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런 화학 섬유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다른 업황까지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화학 업종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원준 대리님 핵심 네. 차트 알아볼게요. 저는 가장 먼저 가져온 차트는 이제 코스피 지수랑 화학 업종 간의 비교 차트인데요. 2013 작년 1월부터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짙은 색이 이제 저희 코스피 지수, 빨간색이 화학 업종 지수인데, 그 빨간색 화학 업종을 보시면은 항상 상저하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화학 업종이 많이 빠지고 하반기에 좀 반등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지금 화학 지수는 10에서 15%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초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2, 3년간 계속 반복되는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6월 말 7월부터는 화학업종이 좀 서서히 주가가 오르면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화학기업인 LG화학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부각받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쪽을 가지고 왔는데요. 2차 전지가 과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향후 먹거리로 굉장히 부각을 받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LG화학 전체 영업이익이 한 2%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대는 크지만 실적으로 보여준 게 없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부각을 많이 되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가장 주가의 흐름이 강했던 게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였고요.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라고 한다면은 2017년도 정도에는 이제 LG화학 전체 영업이익의 15%에서 20% 정도를 2차 전지가 차지할 것 같고요. 특히 올 2분기부터는 이제 애플이 신제품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LG화학이 많이 그 애플에다가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대형 전지가 이제 주로 2차, 자동차 배터리나 아니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데, 이 매출이 지금 아직까지는 1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한 매출이 1조 정도 될 것 같고요. LG화학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BEP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 앞에서 제가 테슬라를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현재 일본의 파나소닉이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신에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 뭐 GM이나 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삼성 SDI나 LG화학 두 군데가 독점적으로 아니면은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조금씩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16년부터 개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시장 쪽에서 국내 업체들, 특히 화학 업체들의 좀 좋은 흐름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져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학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지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PX랑 나프타의 스프레드를 보시면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200불에 톤당 200불에서 300불 정도 수준으로 이제 과거 10년치의 거의 최바닥선에 근접해 있고요. 200불에서 이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반등이 나와서 300불까지 좀 올라왔고 이렇게 거의 10년간 최저점 구간에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2분기 그리고 3분기 때는 좀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2분기에 많이 안 좋았던 것과 반대로 좀 많이 올라오면서 뭐 주가도 3분기, 4분기에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 나프타 스프레드도 알아봤고요. 전세적으로 2차 전지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시점이라는 걸 좀 읽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강재원 전문가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 여름서부터 시작됐었던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나왔던 관련 화학을 비롯한 소재 산업재 섹터의 랠리. 자, 좀 연결성만 잘 있다면 유럽과 중국 서로 주고받으면서 PMI 개선되는 연결성만 있다면 이번 여름에 정말 지난해 같은 어떤 랠리를 이 업종에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전망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차장님, 지금 뭐 성수기에도 진입하는 상황이고 중국의 경기, PMI를 통해서 좀 개선될 여지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화학주가 좀 더 반등을 해주려면 이런 부분들이 연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래서 화학 중국 관련해서 이제 그 네. 화학 그 시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실제로 중국 내수 수요가 좀 확인이 되거나요. 또는 추세적으로 수출이 네. 예전처럼 꾸준하게 증가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눈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정도 수준만 돼도 어떻습니까? 지난해 정도는 여름, 7, 8월 정도. 지난해도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아, 지금 현재 상황이요?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전년 정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제 쌓여있는 재고가 네. 좀 급격하게 준 상태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 자체가 수세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눈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내수라는 것도 뭐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그 꾸준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아까 차트에 보셨던 것처럼 그 소비자 증가율 자체가 아직도 그 하향 추세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출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출은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그 수출 주도형 국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래서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가 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내수는 내수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확인될 수 있는 유리한 그 비빌 언덕이라 한다면 이제 수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출이 실제적으로 보통 그 지표가 이렇게 개선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 이렇게 그 이전되는 뭐 기간을 보통 그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잡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네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그 PMI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저번에 이제 그 미국 경기가 실제 반등이 되고 있고, 일본도 좀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조만간에 또 이제 그 미국처럼 그 양적 완화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 좀 전이가 돼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통 한 6개월, 7개월 잡는다면 올 연말 11월, 12월 정도. 아직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6개월 정도 더 진행돼야지 중국도 그 온기를 받을 것이고 또 우리 화학주도 그러한 효과.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는 시점이 아닌가. 뭐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네. 진짜 그는 기대일 뿐이고 실제로 그 기업의 이익이 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내 재고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덧붙여서 해주셨어요. 자, 강지원 전문가님. 네. 자,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화학주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중국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아세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유럽의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세이기 때문에 네. 유럽이라든지 아세안, 중국 모두 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세안에서는 어떤 상당히 나라를 좋다는 거죠. 주목하시나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예. 인도를 특히 인도. 요즘은 주목을 예. 해야 될 건데 인도가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이제 해외에서의 직접 투자를 많이 받기로 했었고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거의 이제 약간은 소위 이제 인도에서 지배 계층이 계속해서 주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외국계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확대를 시킨다는 부분인데 결국 인도가 이제 경기 확장세로 들어간다는 부분도 네. 인도에서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제 소비를 늘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 이제 50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구매자 관리 지수의 조사하는 방식 자체가 실제 구매 담당자가 이제 설문조사하는 건데 실제 구매 담당자가 설문조사할 때 업황이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 자체에서 이 화학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대해서 제품 구매, 그러니까 원자료라는 이런 거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긍정적 답변하는 부분이 결국 구매자 지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HSBC 구매자 관리 지수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서의 이제 국무에서 발표하던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 이상 항상 상회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들까지도 제품 구매를 늘릴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실제 체감도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부분은 결국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갖고 있지만 현재 구간대에서도 어느 정도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이제 지표상에서 화섬유의 가격, 폴리에스테르 가격 자체가 먼저 움직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가 경기가 이제 회복된 지 1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동안 구매를 미뤄왔던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시 재구매 나타나는데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 타이어 쪽이죠. 그러니까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부타디엔 가격이 이제 강세가 뛰냐 못 뛰냐인데 부타디엔 가격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해서 10% 이상의 급등이 나온 정도로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네. 모습인데 천연 고무 가격도 올라가는 가격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은 결국 부타디엔 가격의 합성 고무 쪽에서도 호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기 개선이라는 부분은 네. 이제 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실제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을 체크할 때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조만간 발표가 되는데 작년 2분기가 사실 화학 업종의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 있겠네요. 네, 기저효과 예. 있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화학 업종들이 이제 대표적인 화학주들이 전년 대비해서 보통 10에서 40% 정도 이제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이제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리고 3분기에도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강세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송원준 대리님, 네. 중국발 모멘텀으로 화학주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발표되는 수치, 뭐 경제적 수치나 그런 것들 지표상으로는 회복이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출이나 뭐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회복세를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중국 내에서 투자가 과거보다는 부진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신용경색 문제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죽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수 경기, 특히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은 중국도 비슷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 10년간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그 버블로 인해서 각종 사회 문제도 좀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그림자 금융이나 뭐 이런 신용경색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택 가격이 조금 뭐 안정화되거나 이 하락 추세가 좀 멈추고 신용경색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난다면은 다른 수치나 아니면은 중국 정부 자체의 경제 정책들이 계속 내수 부양이랑 수출도 좀 다시 강화하려는 계속 노력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좀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뭐 100% 뭐 회복이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나와 있는 모든 현상들로 봐서는 중국 경기가 좀 회복 국면에 네네네. 있고 그 시즌 자체가 성수기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송 차장님 얘기할 때 네. 완전히 회복돼서 그들이 갔다기보다 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기대감이 확대되고 또 가격도 싸고 주가도 싸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작년 예.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네. 좀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나왔었고 그 네네. 여파로 뭐 화학주, 조선주들이 작년 랠리였잖아요. 가을에 랠리였었죠. 거의 예. 한두 달, 뭐 3개월 이상 네네. 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올 1분기, 2분기 초까지 뭐 비슷하게 화학, 철강, 조선이 안 좋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정말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그렇죠. 썼잖아요. 거의 예. 실질적으로 예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랠리의 미국은 어떤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 생각하세요? 이미 미국은 예.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일본도 그랬었고 유럽까지도 경기 부양을 위해 인위적인 화폐 정책들을 쓰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까지도 옮겨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다른 시장이 다 좋아진 상황에서 중국 시장 자체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중국 정부의 의지도 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송정훈 차장님, ECB가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예. 네네. 그렇죠. 7월에도 네네.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네. 예. 6월에는 확실시였고 나왔고 네네. 또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경기 회복까지 더해진다면 화학주가 이쪽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고 보시는지 어떠신가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럽 쪽에 좀 더 기대를 하세요. 그렇죠. 중국보다는. 중국이 네. 그 전체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이 최근에 그 이제 내수 부양이 안 되면서 좀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유럽 쪽이 실질적으로 그 수출이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이제 감소하는 추세였었거든요. 대유럽 수출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중국 그 경기 자체가 이제 회복이 힘들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이 돼서 회복이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럼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중국의 어떤 내수도 진작이 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강지현 전문가님. 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PMI가 유럽, 중국 계속 개선되는 분위기를 몇 달 좀 지속한다면 네. 그 사이에 수익도 대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CB가 지금 부양책을 또 꺼내 들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좋은 여건이 조금 더, 한 발, 커졌죠. 예, 네. 한 발 정도 더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유럽발 모멘텀에서 화학주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네. 유럽의 부양책을 갖고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중국에 이제 수출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유럽에 대해서 수출 규모가 이제 서서히 지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중국 다음에 거의 유럽하고 아세안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큰 나라들인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입출의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고 그 비중 자체가 확대되는 국면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의 경기에 대한 모멘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화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 거의 필요한 제품들은 다 들어가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소비가 나타날 때 처음에 경기가 회복될 때 초기 소비는 이제 단순하게 의류라든지 이런 싼 제품들부터 시작하지만 서서히 경기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뭐 TV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네.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네. 지표도 좀 주목해서 볼까요? 네, 유럽 쪽에? 자동차 네. 쪽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자체가 조금은 고가 소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화학이라는 것이 다시 또 IT 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국내 화학 업종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유럽발 모멘텀도 좀 기대할 만한지 송원준 대리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유럽이고요. 네. 이미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 때 그리스 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이 가장 먼저 위기에 빠졌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작을 했었고 이제 지금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나 포르투갈 그러니까 최근 2008년, 2009년도에 위기가 됐었던 유럽 국가들이 경기 회복이 좀 많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럽 ECB나 그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그거를 좀 더 강력하게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정책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제조업들도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화학 업종들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를 타이어의 이제 수요나 타이어 공급량 등을 보면은 이제 유럽 경기가 얼마나 정말 살아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이제 분명히 유럽 경기는 개선이 되었고 이제 합성 수지나 이제 화학 원료들 그리고 이제 조선 쪽 이제 신규 선박 발주나 그런 거 특히 유럽 선사들이 이제
조선업종에 이제 발주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두 부분들이 많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유럽 경기는 회복이 되고 있고 이제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화학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화학주 대물이 될 수 있을까요? 송정훈 차장님, 대물인가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대물이 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방 산업별로 해서 전방 산업 중에 실제적으로 지금 매출이 늘고 있는 그 업종 중에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 내장재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또 그 건설 관련해가지고 페인트 네네. 그쪽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전방 산업이 실질적으로 호조를 띠고 있는 그 부분들 중에서 좀 잘 골라보시면 그쪽에서 좀 대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물이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강재현 전문가님, 대물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물이 되려면은 현재 가격 대비해서 향후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얼마큼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라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자산가치 또는 자산가치 이하에서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고 하반기가 좋아진다 어쩐다 떠나서 올해 전체 이익을 보게 된다면 이 규모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물론 예전 2011년도라든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잘 나오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 한 70%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지금 현재 바닥권, 소위 말해서 자산가치 수준 정도에 있었다면은 네. 충분히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봤듯이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2009년, 2010년도의 고점 이후로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는 건데, 벗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 글로벌 경기에서 회복세가 제일 더딘 데가 중국이었는데, 중국과의도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글로벌 경기 전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부양책이나 이런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돈다면은 경기 효과만 가지고도 화학 업종이라는 이런 소재 업종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시세 역시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주가는 솔직하죠. 선진국 증시가 사상 네.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있고, 아직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가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송정훈 차장님 입장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JP모건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직 미진하다.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 낙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만 된다면 못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주가가 PBR 1배 수준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송원주 대리님, 대물일까요? 일단 그 네. 화학 업종들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 1분기에 뭐 업스트리밍,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대형 화학주들은 거의 어닝 쇼크와 함께 주가가 20%에서 3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PBR 1배 수준, 거의 뭐 청산가치 수준도 안 되는 정도로 저렴한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다운스트리밍의 뭐 도료 업종, 뭐 그런 그러니까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 오히려 50% 정도 오를 정도로 그 안에서도 좀 종목 차별화가 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작년 하반기, 작년 11월, 12월 정도의 주가를 보면 지금보다는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올 상반기에 줬던 다운스트리밍의 중소형 종목보다는 대형주들이 더 큰 회복 가능성도 높고,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한번 경기 회복과 함께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은 5천억 이상 분기별로도 나올 정도로 이 영업이익에 대한 이게 등락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봤을 때 3분기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분기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3분기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려서 실적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대형주들, 화학 대형주들 중에서 좀 대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세 분의 베스트 3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경기 민감주인 만큼 또 시장의 어떤 중심, 핵심이지 않을까. 이들이 가면 좀 더 우리 시장도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도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잘 골라보면 대물이 충분히 있겠다는 결론으로 세 분 결국에는 도달하는 것 같은데요. 자, 베스트 3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송원준 대리의 1위 종목은 LG화학이고요. 2위는 롯데케미칼, 3위는 한화케미칼. 송정훈 차장은 1위 LG화학, 2위 휴캠스, 3위 국도화학. 강재현 전문가 1위 OCI, 2위 LG화학, 3위 SKC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제 2차 전지 얘기했을 때 LG화학이 한 종목도 안 나왔어요. 세 분 중에서. 대신에 오늘 화학주 얘기하니까 LG화학이 세 분 다, 러브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강지현 전문가는 태양광 쪽에, 그리고 송정훈 차장은 화학 중에서도 중소형주, 또 송원준 대리 전통적인 또 화학주를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 특별히 넣어주셨습니다. 자, 1위 종목 LG화학 대 OCI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LG화학입니다. 왜냐하면 OCI는 태양광 업황이 좀 바닥권이라고는 해도 정책 모멘텀이 네. 없으면 좀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아주 10년 넘게 지나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나타냈죠. 14년 만에 그렇죠. 최고치인가요? 근데 이제 17년인가요? 예.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크게 갈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치킨 게임을 통해서 사실 그쵸. 사양 업체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시콘에서 거의 최상위 업체인데 지금 폴리시리콘 관련돼서 태양광 투자도 사실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너나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많이들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OCI 같은 경우는 살아남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공장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최근 들어서 들은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워렌 버핏이 태양광 산업에 네네. 대해서 대규모 투자한다는 거죠. 그 얘기 왜 그러냐면은 있어요. 예. 시장에서 태양광이라는 게 처음에는 폴리시콘 가격 대비 폴리시콘 가격 자체가 킬로그램당 75불, 100불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생산 단가가 약 45불이었는데 지금은 생산 단가가 18불, 19불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술력이 높아졌고 그만큼 패러디그리트라서 일반 화학 제품 화석 연료를 사용한 것만큼 이제 단가가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가가 맞춰진 상태에서 중국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환경 문제라는 이런 것까지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현재는 사양 쪽으로 약간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각국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태양광 투자에 대해서 약 15기가와트 정도를 건립을 하기로 했었는데 상반기 3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 12기가와트 거기다가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 같은 네. 경우도 계속해서 네네. 투자를 한다면은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폴리시콘 가격도 바닥권이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대만 수출에 대한 증가도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결국 이제 태양광 쪽에서 향후 시장에서 한 1, 2년 정도는 상당히 남아있는 업체들이 호황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화학에서는 약간 태양광 쪽으로가 가장 크게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 주제로 치킨 게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치킨 게임이 끝난 다음 승자 독식의 효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건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보여주고 있죠. OCI가 그런 네, 주가를 그런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말씀이시죠? 상당히 높다는 거죠. 언제요? 그러니까 올해 됩니까? 아니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네. OCI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흐름인데 네. OCI가 최근 들어서 이제 3분기부터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3분기부터 이제 중국의 정책 모멘텀 부양책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강세에 뛰기 시작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연말쯤 되면 현 주가보다는 네. 다른 화학주 대표 화학주들 중에서는 가장 월등한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도의 면모를 보이는 시기는 그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는군요. OCI 같은 경우가 예. 고가가 60만, 70만 대인데 그 정도 가려면 현 주가 대비해서 한 400%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100%만. 100% 정도 나온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경기 모멘텀 그리고 화학 정책 모멘텀 다 들어온다면 1년 안에 거의 100% 정도 나오지 충분히 않을까. 가능한가요? 네. 중국이 15기가와트를 건설한다, 태양광을 네. 한다. 그리고 상반기에 3 했단 말이죠. 네. 하반기에 나머지 12를 한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예. 경우는 하반기 경기 부양책을 이제 앞서 상반기 미뤘던 거를 하겠다고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었고 리커차 총리도 이제 경제 성장 7.5%를 유지한다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네. 결국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타날 때 지금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소비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신도시화 정책을 쓰는데 현재 뭐 북경 같은 대도시는 워낙에 환경 문제 심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태양광 같은 환경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도 중국 얘기를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죠. 중국 전기차 관련 수요에서 LG화학이 수혜를 받는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의 2차 전지, 연료 전지나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G화학 아니면은 삼성 SDI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대감은 크지만 매출이 아직까지 적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이 돼서야 중대형 전지의 전체 매출이 1조 정도 수준입니다. LG화학이 이제
올해 매출이 한 23조에서 24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년쯤 돼서야 이제 1조라고 하면 지나치게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뭐 솔직히 LG화학 주가에서 2차 전지를 가지고서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진 않았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로 주가가 제일 뭐 전기차가 뜨거웠을 때 오히려 삼성 SDI가 좋았고 LG화학은 뭐 솔직히 그렇게 안 갔었거든요. 근데 뭐 SDI 좋았나요? 많이 올랐었죠, 작년 같은 경우. 맞다. 예. 그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테슬라 때문에 올랐었죠. 4월부터 올랐던 거 저 왜 올랐나 어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테슬라 거거든요. 발효가였군요. 네. 예. 근데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전기차 관련된 특허를 네네. 오픈한다라고 했었고요. 네. 이제 그 오픈이 결국에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적용이 되면은 좀 더 이 전기차의 보급 시기나 양산화가 더 앞당겨진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대표적인 수혜겠죠. 왜냐면은 전기차에서 어제 차지하는 SDI만 나왔고 LG화학이 안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지금 테슬라 쪽과 제일 많이 연결이 됐던 건 삼성 SDI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다른 분야 다른 자동차 업체들 관련해서는 뭐 LG화학도 분명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2차 전지, 예. 중대형 2차 전지. 중대형 2차 전지 매출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 8천억 정도 수준 많이 잡아봐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잖아요. 그래도 내년도에 내년도부터는 이제 BEP를 채우는 거고, 예. 그래서 17년 정도 되면은 네네. 전체 영업이익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수준까지 많이 성장을 지금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큰 궤에 있어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네. 그 전기차와 관련한 중대형 2차 전지 포텐셜이 터진다는 차원에서는 대물이라는 관점 비슷하겠네요. 비슷해요. 전기차 예. 어차피 하이브리드에도 무조건 네. 배터리가 들어가게 2차 전지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솔린이나 디젤만 쓰는 자동차에서 예.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두 업체는 대표적인 수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송정훈 차장님. 그 전기차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그 하고 있는 그 순수화학 부분에서도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고부가가치의 어떤 그 아이템들을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3%대 나오거든요. 한 3.5%대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보통 뭐 7% 이상의 그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나요? 향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화학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네. 현재 시점보다 더 나은 그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현재 어떤 그 하고 있는 업에서도 그 업계의 어떤 그 수위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장성 측면에서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충분히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근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네. 그래서 뭐 현재 바닥에서 일정 부분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PER로 봤을 때도 보통 한 17배에서 한 19배 정도 거래를 됐었고요. 현재는 한 15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뭐 30만 원 이상 저희가 이제 33만 5천 원 정도 뭐 추가적으로 더 좀 그 상승할 수 있는 좀 업이 좀 갭이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LG화학도 역시 2배 정도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두 LG화학과 OCI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잠재력과 그리고 그 잠재력이 현실화됐을 때 주가 상승폭. 비슷한 것 같습니다. LG화학보다 OCI가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LG화학이 네. 현재 주가가 30만 원 좀 안 되는데 LG화학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먹거리라는 전기차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서 LG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쪽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에 대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수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 재료까지도 LG화학에서 어느 정도 납품하기 때문에 실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LG화학이 좀 탄탄하다는 거는 사실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보는 관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LG화학의 주가 상승률이 얼마큼 나올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이제 LG화학이 30만 원에서 현재 실적이 내년하고 내후년에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온다면은 LG화학이 뭐 17%라든지 18%의 프리미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주가 자체가 한 40만 원에서 45만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승률을 볼 때 어느 게 더 네. 좋냐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그래서 네. OCI가 첫 번째고 LG화학이 두 번째 정도 된다 이렇게 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네, 주가 상승 폭이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앞으로 좋아지는 측면들 감안해도 OCI가 더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방금 그 OCI 차트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일단 뭐 바닥은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1위로 올릴까요, OCI?
뭐 OCI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송원준 대리님? 그러니까 저도 OCI가 과거에 네. 잘 나갈 때 정말 주가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25% 30%로 해서 타 화학 업종 대비해서 압도적인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매출이 한 4, 5조 정도 수준인데 뭐 영업이익이 1조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고 하면 주가는 정말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그 기대감이 얼마나 네. 현실화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 원가보다는 좀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고 특히 OCI 같은 경우에는 장기 거래선을 워낙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자 독식 효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가능하긴 하죠. 대신에 이제 중국 모멘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유럽에서는 가장 태양광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데는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쪽도 얼마나 그거를 지원을 하는지 여부가 네. 조금 OCI 주가 향방에는 조금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OCI가 같이 간다고 하면 네. 하나케미칼도 비슷한 업종에서 좀 갈 수 네네. 있다는 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그러면은 것 같아요. LG화학보다 OCI가 확인할 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확인만 된다고 하면 주가는 OCI가 제일 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 그 대물의 기간을 뭐 6개월로 보느냐, 뭐 1년을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OCI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태양광 자체가 어떤 정책적인 좀 좀 배려가 더 필요한 불확실성이 많다고 보세요, 부분이고요. OCI가? 그렇죠. 이게 정책적인 좀 그 네. 리스크들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 가격 자체가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정책적인 배려가 없으면 결국은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은 좀 리스크지 않느냐. 예. 예. 약간 자, 그런 부분이 좀. 그러면 뭐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까요. 좀 더 확인할 게 많은 것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저희 가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요. 시간이 이제 허락된 시간 다 됐습니다. LG화학 1위로 올리고요. OCI 2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종목 어떤 종목 갈까요? 롯데케미칼은 영업이익률 들어보니까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네. 화학연료가 다 정말 좋을 때는 영업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예. 좀 약간 좀 범용 제품들 생산이 좀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영업이익의 등락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화학경기 안 좋으면 확 그러면 죽는. 휴캠스와 SKC 뭐가 더 좋을까요? 슈킴스도 메리트는 상당히 있는 종목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SKC가 사실 이제 2011년도 실적이 사상 최고치였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70% 정도 올해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SKC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이쪽은 뭐 당장의 어떤 실적 개선세 네, 실적도 이제 1분기도 양호하게 네. 나타났었고. 1분기도 좋았고요. 2분기도 실적 전망이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SKC에서 가장 문제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또 태양광이었는데, 네. 태양광도 좀 바뀐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필린 사업이라 이런 쪽이 이제 호조세를 좀 나타냈다는 부분 정도를 본다면은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송원준 대리님 예. 뭐가 더 좋을까요? 차트상으로 보면 휴캠스가 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좋았었거든요. 화학 업종 중에서는. 네. 근데 좀 이제는 좀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다 보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면은 좀 쉬어갈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좀 최근에 이제 SK그룹이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는 SKC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캠스도 대변해 주세요. 네, 그 네. 슈캠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전방 산업의 수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슈캠스의 주력이 우레탄이 그 자동차나 그 가전 등 내장재에 들어가고요. 뭐 LNG, 본행재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뭐 한 33,000원까지 그 상승할 수 있는 6개월 이내에 또 그런 그 팬더미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모멘텀을 받은 거는 그 베트남 쪽의 그 자회사가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진행이 이제 돼서 뭐 건설 들어가게 된다면 그 회사 자체가 휴캠스 그 매출 자체가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보다 추가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는 뭐 충분히 좀 여력이 있는 네. 회사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강지현 전문가님 마지막 말씀 코멘트 해주세요. 휴캠스가 좋을까요? SKC가 좋을까요? 지금 위치에서 본다면 저는 SKC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네. 이제 실적이란 부분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휴캠스도 물론 업황 자체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둘 다 비슷한 업황이고 둘 다 좋긴 한데 이왕이면은 좀 더 이제 시총이 좀 높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휴대폰보다 SKC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SKC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요? SKC도 필름 부분은 전자재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저는 안정적인 부분까지도 SKC 좀 더 낫지 않을까. 송 대리님 SKC로 갈까요? 네, 저는 뭐 SKC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학주 순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1위 종목 LG화학이고요. 2위는 OCI, 3위는 SKC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